밤 11시 53분 청하선 막차가 철로를 긁으며 들어왔다. 문이 열리자 공기 속에 쇠냄새와 먼지가 섞여 퍼졌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탑승했다. 그러나 그들 중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날 그곳에서 세상이 멈추는 장면을 보게 될 줄은. 그는 마지막 칸의 문턱을 비틀거리며 넘어왔다. 몸 전체가 검었다. 그을린 나무처럼 벗겨진 타이어처럼. 얼굴과 목, 팔, 손가락까지 검은 빛이 피부에 달라붙어 있었다. 단순히 더러운 게 아니었다. 살 자체가 그을려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닿자 그의 몸은 마치 금속 조각처럼 번들거렸다. 사람들은 동시에 숨을 삼켰다. 한 여자는 입을 막았고 젊은 남자는 욕설을 삼켰다. 저 사람 뭐야?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천천히 객실 안을 걸었다. 신발 밑창에서 부서진 금속가루가 떨어지며 딸깍딸깍 울렸다. 기차가 움직일 때마다 그의 몸에서 검은 먼지가 날렸다. 그것은 기름, 쇳가루, 먼지, 그리고 인간의 피가 뒤섞인 색이었다. 그의 옷은 군데군데 찢겨 있었다. 어깨에 천은 탄 냄새를 풍겼고 가슴께에는 이름표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준으로 시작되는 글자 하나. 그러나 끝은 사라져 있었다. 그가 손을 들어 얼굴을 가렸다. 손가락 사이로 갈라진 살이 보였다. 피부가 아니라 금속가루가 스며든 살결이었다. 그는 천천히 객실 한가운데 섰다. 엄마. 그 한마디에 객실 안이 멎었다. 누군가는 비명을 질렀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다. 그러나 맨 앞 좌석에 앉은 한 여인만은 고개를 들었다. 송미정, 60대 초반 은퇴한 간호사. 그 목소리 하나로 그녀의 시간은 10년 전으로 돌아갔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지던 날 아들 준호는 아버지와 싸운 뒤 집을 뛰쳐나갔다. 돈 좀 벌면 다 해결돼. 그게 마지막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사라졌고 미정의 세상도 함께 멈췄다. 그녀는 10년 동안 매일 역 근처를 돌았다. 버려진 전단지, 낡은 신발, 남편의 영정사진. 모든 게 아들의 그림자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손끝이 떨렸다. 준호야.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눈빛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오랜 어둠에 길들여진 눈. 빛이 닿자 눈동자 속 피막이 반짝이며 갈라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나 올라왔어. 그의 목소리는 금속이 부딪히는 듯 떨렸다. 밑에는 아직도 소리나. 쇠가 끓고 사람도 같이 끓어. 난 거기서 계속 일했어. 불빛이 없어서 내 몸이 이렇게 됐어. 사람들은 도망치듯 객실을 옮겼다. 하지만 미정은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의 눈앞에서 검은 가루가 그의 팔에서 서서히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가루는 바닥에 떨어져 둔탁하게 부서졌다. 거기서 난 매일 쇳물 냄새를 맡았어. 하루 12시간 불빛도 없이 쇠를 쏟고 또 쏟았어. 사람은 사라지고 기계만 남았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그 눈물은 투명하지 않았다. 검은색이었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다가섰다. 괜찮아. 살아있잖아. 살아 돌아왔잖아. 그녀는 그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그의 몸은 너무 뜨거웠다. 마치 아직도 불길 속에 있는 사람처럼 온몸에서 열이 올라왔다. 엄마, 나 이제 빛 보면 무서워. 눈이 아파. 괜찮아, 괜찮아. 이제 그만 이래도 돼. 그때 열차가 터널을 빠져나왔다. 형광등 불빛이 깜빡이며 두 사람을 비췄다. 그 순간 미정은 비명을 질렀다. 아들의 목덜미에서 검은 껍질이 갈라지며 흰살이 드러난 것이었다.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금속과 살이 뒤섞인 듯한 피부. 그는 고개를 숙였다. 나 사람 맞지? 엄마. 맞아. 넌 내 아들이야.
열차가 멈췄다. 문이 열리자 바람이 밀려들었다. 남자는 발을 떼지 않았다. 그의 검은 발자국이 바닥에 남았다. 그건 단순한 발자국이 아니었다. 불 속에서 걸어 나온 사람의 흔적, 세상이 태운 살의 자국이었다. 사람들은 그날 밤의 이야기를 두고 한동안 떠들었다. 지하철에 검은 남자가 나타났다더라. 얼굴이 다 타서 눈도 없었다더라. 하지만 송미정만은 알고 있었다. 그건 괴물이 아니라 자신의 아들이 세상으로 돌아온 순간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바닥은 딱딱했고 갈라져 있었다. 그 틈새에서 희미하게 피가 스며 나왔다. 그녀는 울면서 속삭였다. 괜찮아, 준호야. 검게 변해도 괜찮아. 세상이 널 그렇게 만든 거니까. 형광등이 마지막으로 꺼질 때 그의 눈동자에서 희미한 빛이 번쩍였다. 그것은 불이 아니었다. 살아남은 자의 빛이었다. 비는 유리창을 긁었다. 천둥이 가로질렀다. 집안의 공기는 눅눅했다. 송미정은 보온등을 멍하니 보았다. 남편은 맥주캔을 주무르다 소리를 질렀다. 너 그만 좀 감싸. 사람으로 키웠으면 사람이 되어야지. 미정은 내뱉었다. 사람으로 키웠으니 살아있다. 남편의 눈이 번뜩였다. 돈이 없다. 내일 공장도 잘린다. 빚이 눈덩이다. 그때 준호가 방문을 열었다. 아들은 말했다. 내가 벌어올게. 아버지는 비웃었다. 어디서? 어떻게? 내가 감당하겠냐? 준호는 숨을 들이마셨다. 해보면 알지. 엄마, 나 금방 올게. 미정은 팔을 붙잡았다. 폭우가 쏟아진다. 지금은 안 된다. 아들은 팔을 뿌리쳤다. 피할 수 없으면 맞는 거야. 문이 열렸고 비와 바람이 한꺼번에 들이쳤다. 그 순간 가족 사진이 쓰러졌다. 다음 날 남편은 이마를 싸매고 공장으로 향했다. 그러나 돌아오지 못했다. 설비가 넘어졌고 사람도 넘어졌다. 불씨는 꺼졌지만 마음은 타버렸다. 장례식장에서 미정은 웅크리고 앉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아들이 가출했고 남편은 죽었다. 재수 없다고 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재수는 바람에 날리는 먼지다. 우리는 먼지라도 붙잡아야 한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실종 신고는 담담하게 접수됐다. 담당 형사는 절차를 읊었다. 통화 기록, 카드 사용, 위치 추적.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미정은 물었다. 혹시 밤에 강 밑으로 떨어지면? 형사는 고개를 저었다. 단정하지 말라 했다.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비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초인종은 울리지 않았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식탁 위 종이컵만 남았다. 종이컵엔 준호가 낙서를 해뒀다. 팔씨름 이긴다. 그 낙서는 빛났다. 그녀는 일상을 갈아치웠다. 오전엔 시장에서 반찬을 팔았다. 오후엔 복지관 청소를 했다. 밤에는 역을 돌았다. 청하역부터 끝역까지 전단을 테이프로 붙였다. 전단엔 아들의 얼굴과 문자 한 줄이 있었다. 돌아와. 엄마는 여기 있다. 어느 날 전단이 누군가의 손에 의해 찢겨 있었다. 미정은 조용히 나머리를 떼어냈다. 다음 날 새 종이를 붙였다. 그 다음 날도 새 종이를 붙였다. 버티는 사람은 지는 날을 정하지 않는다. 세월은 뼈를 갈아먹는다. 계절은 4번씩 바뀌었고 똑같은 비가 4번씩 내렸다. 그녀는 지하철 안내방송 멘트를 외웠다. 이 열차는 청하선 종착열차입니다. 반복되는 안내는 자장가 같았다. 그러나 잠은 오지 않았다. 영무원은 말했다. 어머니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위험하니 늦게는 다니지 마세요. 미정은 웃었다. 위험은 벌써 지나갔다.
이 목소리가 바닥에 닿을 때까지 나는 걸을 겁니다. 한 번은 거친 사내가 다가와 전단을 비웃었다. 애는 알아서 산다. 찾지 마라. 그녀는 묻었다. 그럼 당신 어머니는? 사내는 침묵했다. 잠시 후 사내는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탁자에 올려두었다. 미정은 돈을 밀어냈다. 나는 돈보다 얼굴을 찾는다. 사내는 어깨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그는 쓰레기 봉투를 묵묵히 옮겨주었다. 비슷한 얼굴들을 수백 번 만났다. 비슷한 걸음, 비슷한 옷, 비슷한 냄새. 가까이 가보면 전부 타인이었다. 실망은 단단해졌고 단단함은 돌이 되었다. 돌은 무거웠다. 그러나 무거운 것을 들면 팔뚝은 늙지 않는다. 그녀의 팔뚝은 해마다 더 단단해졌다. 눈가의 주름도 철사처럼 엮였다. 어느 겨울밤 마을 방송에서 실종자 수색이 나온다 했다. 강둑에 사람들이 모였다. 플래시가 물결처럼 흔들렸다. 건져 올린 것은 검은 비닐과 타이어뿐이었다. 누군가 말했다. 그래도 확인해야 마음을 내려놓지. 미정은 속으로 답했다. 마음은 내려놓는 게 아니라 들고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선다. 그래서 나는 걷는다. 그 말은 얼음 위에 얼어붙었다. 숨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시간은 보도블록 사이로 풀처럼 자랐다. 그녀는 풀을 손톱으로 뜯어냈다. 뜯어낸 자리로 또 풀이 솟았다. 삶은 늘 그런 방식으로 돌아왔다. 무너지고 돋고 다시 무너지고. 그 틈마다 그녀는 전단을 끼워 넣었다. 글씨는 점점 굵어졌다.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 어느 봄 복지관 강당에서 실종 가족 모임이 열렸다. 한 노인은 사진을 펼쳤다. 아이의 웃음이 여름 같았다. 노인은 말했다. 나는 매일 새 이불을 펴요. 아이가 돌아와 바로 누울 수 있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매일 전자레인지를 닦아요. 아이가 돌아와 바로 데워 먹게. 사람들은 웃었고 이내 울었다. 눈물엔 질서가 없었다. 모두 자기의 시간대로 흘렀다. 밤이 깊으면 전화벨이 가끔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대답 대신 노이즈가 흘렀다. 바람 같은 소리, 선풍기 같은 소리, 멀리서 끓는 물 같은 소리. 그녀는 수화기를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전화를 끊으면 거실은 더 조용해졌다. 조용함은 벽을 뚫고 안방까지 들어왔다. 베개는 차가웠다. 이불은 얇았다. 그러나 그녀는 불을 끄지 않았다. 언젠가 들어올 발자국 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렇게 10년이 갔다. 달력은 12번씩 뜯겼고 그녀의 머리는 하얗게 빛났다. 사람들은 말했다. 이제 그만 놓으시지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잡는 법으로만 살아왔다. 잡으면 사라지고 놓으면 사라진다. 나는 사라지길 원한다. 문틈의 바람이 그 말을 들었다. 바람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초인종도 문고리도 발자국도 여전히 잠잠했다. 그리고 어느 여름밤 청아선 막차가 다시 들어왔다. 형광등이 깜빡였다. 미정은 습관처럼 마지막 칸으로 걸었다. 빈 좌석들, 비닐봉지, 졸린 안내방송. 그 순간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휘청이며 들어왔다. 얼굴부터 손끝까지 검은 남자. 사람들은 숨을 삼켰다. 그녀의 심장이 멈췄다. 이름이 입술까지 올라왔다. 그러나 그녀는 부르지 않았다. 이름은 주문이라 한 번 부르면 돌아오고 틀리면 더 멀어진다. 남자는 객실 중앙에 멈췄다. 눈동자는 어둠에 길들여진 짐승 같았다. 그는 입술을 떼었다. 엄마. 그 한마디가 그녀의 10년을 부쉈다. 그리고 다시 세웠다. 부서진 조각들은 발끝에서 반짝였다.
그녀는 한 걸음 내디뎠다. 10년의 그림자가 발목 아래로 스르르 물러났다. 사이렌이 멎자 복도는 고요했다. 형광등이 깜빡였고 바닥에는 젖은 발자국이 이어졌다. 송미정은 손등에 검은 가루를 문질렀다. 닦여 나오는 것은 먼지가 아니라 10년의 시간 같았다. 구급대원이 말했다. 기다리세요. 곧 의사가 나옵니다. 그녀는 의자 끝에 앉아 허리를 세웠다. 기대면 무너질 것 같았다. 커튼이 들썩이며 이동 침대가 지나갔다. 그 위에 남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검은색은 얼룩이 아니라 피부 깊숙이 스민 색이었다. 귓불과 목덜미 사이에 하얀 틈이 비쳤다. 틈 사이로 숨이 올랐다. 미정은 그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아직 뜨거웠다. 이름을 부르면 깨울 수 있을까? 그녀는 이름을 삼켰다. 부르면 사라질까봐. 담당 의사가 나타났다. 보호자분 되세요. 네. 어머니십니까? 네. 의사는 차트를 넘겼다. 화상은 아닙니다. 감염도 아닙니다. 장기간 고열 작업과 금속 분진, 기름 증기, 온도차가 반복되며 각질층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졌습니다. 몸이 스스로 만든 방호막입니다. 쉽게 벗기면 안 됩니다. 그는 괜찮아질까요? 살아남았습니다. 다만 빛과 큰 소리에 과민합니다. 검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자가 떨며 눈을 떴다. 불빛, 기계, 소리, 쇠냄새. 네 단어가 깨진 유리처럼 혀끝에서 흘렀다. 미정은 커튼을 더 닫았다. 괜찮다. 엄마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엄마. 단어가 방 안을 맴돌았다. 의사는 말했다. 기억은 일부만 떠오릅니다. 충격이 누적됐고 악몽이 예상됩니다. 오늘 밤은 관찰실에서 지냅니다. 간호사가 미지근한 물수건을 건넸다. 미정은 이마를 닦았다. 검은 막이 얇게 들렸다. 피부가 따라오지 않게 물결만 얹듯이. 한 번, 두 번. 물수건은 금세 탁해졌다. 그녀는 접어둔 손수건을 꺼냈다. 남편 장례 때 들고 다녔던 하얀 손수건이었다. 그 얼룩 위에 이번엔 검은 얼룩이 겹쳐졌다. 손수건은 받아들였다. 남자의 손가락 옆선에 오래된 흉터가 있었다. 자전거 체인에 끼었던 자리. 미정은 그 흉터를 엄지로 눌렀다. 살아있는 기억은 흔적의 모양을 잊지 않는다. 준호야. 그녀는 속삭였다. 의사가 고개를 들었다. 이름을 불러주세요. 반복이 기억을 붙잡습니다. 하지만 강요하지 마세요. 기억은 밀면 더 넘어. 관찰실은 따뜻했다. 작은 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점처럼 흘렀다. 남자는 침대 모서리를 꽉 잡고 있었다. 손등에 힘줄이 튀어나왔다. 내일은 조금만 밝아도 커튼을 더 칠게. 의사는 귀마개를 건넸다. 쇳소리 대신 심장 박동만 들리게 해주세요. 남자는 귀마개를 주머니에 넣었다. 그 단순한 동작이 익숙했다. 소리를 피하던 사람처럼. 밤이 깊자 그는 잠에서 퍼뜩 몸을 일으켰다. 불, 폭, 아래, 내려. 문장들이 토막난 채 튀어나왔다. 미정은 이불을 어깨까지 덮었다. 괜찮아. 여긴 위야. 위로 올라왔어. 그는 잠시 진정됐고 다시 축 늘어졌다. 안전등이 노란 고리로 바닥을 감쌌다. 그 고리 안에서만 그는 겨우 잠들었다. 지하 같았다. 새벽 무렵 형사 남도현이 도착했다. 죄송합니다. 이제야 연락을 받았습니다. 병원은 지키시고 인근 구역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오래전 기록을 다시 보겠습니다. 도현은 준호의 얼굴을 잠시 보았다. 이건 도망친 얼굴이 아닙니다. 버틴 얼굴입니다. 그는 메모장에 적었다.
금속 분진, 무허가, 장시간, 폐요. 아침 창문 틈으로 빛이 흘렀다. 남자는 눈을 움켜쥐었다. 눈이 아파. 빛이 칼 같아. 미정은 커튼을 모두 닫았다. 의사는 안대를 가져왔다. 적응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걷는 훈련도 천천히. 그는 안대를 쓴 채 손끝을 움직였다. 무언가의 스위치, 나사, 레버. 몸이 먼저 기억하는 동작. 간호 기록이 올라왔다. 환자는 금속과 기름 냄새에 호흡이 급해짐. 환자는 규칙 진동에 안정 반응. 미정은 문장을 읽었다. 규칙 진동. 벨트. 펌프. 그녀는 아들의 가슴에 귀를 댔다.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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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은 멀고 깊었다. 살아있다. 말이 마음속에서만 울렸다. 점심 무렵 사회복지사가 찾아왔다. 임시 지원을 설명했다. 미정은 물었다. 지하에서 강제로 일하게 하는 곳. 그런 소문이 있나요? 복지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요. 문이 닫히면 길이 사라지는 곳들. 신고는 많지만 증거는 적습니다. 누군가는 다녀왔고 누군가는 돌아오지 못했죠. 미정은 명함을 접어 지갑에 넣었다. 마음도 함께 접혔다. 해가 기울자 남자는 천천히 일어나 앉았다. 맨발을 바닥에 내렸다. 딱딱하지 않아. 흔들리지 않아. 미정은 눈을 감았다. 너는 지금 땅 위에 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 사람이지. 그녀는 즉답했다. 당연히 사람이다. 내 사람이고 나의 아들이다. 공기가 데워졌다. 붉은 석양이 창틀을 테이프처럼 물들었다. 그는 조심스레 그 빛을 손등으로 받았다. 따가웠지만 손을 내리지 않았다.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밤에는 약간의 진정제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살아남은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습니다. 몸은 망가져도 붙잡고 싶은 단어가 있다는 것. 남자는 안대를 벗고 입을 달싹였다. 엄마. 그 단어가 방 안의 기계를 멈추게 했다. 불을 끄고 돌아누운 밤 미정은 의자에서 졸았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스쳤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 아무도 없었다. 다시 앉으려는데 침대 위에서 속삭임이 흘렀다. 물. 그녀는 종이컵에 물을 반쯤 채워 건넸다. 그는 한 모금 삼켰다.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였다. 그 움직임이 가슴을 쳤다. 새벽 2시 비가 쏟아졌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남자는 그 소리에 눈을 떴다. 비, 박, 위. 미정은 창문을 조금 열었다. 흙과 물 냄새가 스며들었다. 지하가 갖지 못한 냄새들. 그는 깊게 들이마셨다. 심장이 여기 있네. 여긴 위네. 그녀는 웃었다. 그래. 여긴 위고 너는 돌아왔다. 밤이 다하도록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맞잡은 손에 작은 열이 오래 머물렀다. 눈을 감으면 터널의 검은 입구가 떠올랐다. 그러나 이번엔 그 뒤에 새벽의 선이 있었다. 얇고 확실한 선. 창밖으로 새벽빛이 희미하게 번졌다. 시계가 뚝, 딱. 오늘. 오늘이야말로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 날. 내 아들이 세상에 다시 이름을 적는 날. 아침이 되었지만 병동의 공기는 밤처럼 눅눅했다. 커튼 틈으로 들어온 빛은 얇았고 준호의 눈꺼풀 위에서 아프게 튕겼다. 미정은 의자에 앉아 손수건을 접고 또 폈다. 접힌 자리에 검은 얼룩이 네모로 남았다. 그녀는 그 얼룩을 지우지 않았다. 오늘의 증거 같아서였다. 형사 남도현이 다시 왔다. 종이컵 커피를 들고 발소리를 죽인 채 문턱을 넘었다. 그는 인사를 한 뒤 테이블 위에 사진 4장을 펼쳤다.
버려진 제철소 입구, 녹슨 컨베이어, 노즐이 달린 큰 탱크, 탈의실의 금속 락커. 도현이 말했다. 여기가 광역메탈의 옛 부지입니다. 7년 전에 공시상으로 폐쇄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 사용량이 이상합니다. 누군가가 다시 불을 켠 겁니다. 미정은 사진을 한 장씩 집었다. 사진마다 냄새가 배어나오는 것 같았다. 기름, 쇠, 젖은 흙, 곰팡이. 저기서 우리 아이가 있었나요? 도현은 즉답하지 않았다. 확정은 아직입니다. 다만 준호 씨 몸의 잔여물 성분과 시설 기록이 맞아떨어집니다. 고열, 폐유, 연마분, 규칙 진동. 그는 낮게 덧붙였다. 사람 손이 필요한 공정들입니다. 늦은 밤, 오래 조용히. 준호가 고개를 돌렸다. 안대 아래에서 눈썹이 떨렸다. 그는 입술을 열었다. 소리, 기계, 쇠비, 물. 4개의 단어가 끊겨 나왔다. 물은 어디서요? 도현이 물었다. 준호는 손으로 허공을 그렸다. 둥근 통, 안개, 가끔 비린내. 도현의 눈빛이 반짝였다. 산세정, 전철이 통일 수 있습니다. 피부가 벗겨집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간호사가 들어와 약을 확인했다. 피로가 겹치면 악몽이 심해집니다. 낮에는 걷고 밤에는 소리를 줄여주세요.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소리는 항상 문제였다. 10년 동안 그녀의 귀는 실종 소식을 기다리느라 무거워졌고 이제는 작은 금소금에도 심장이 튀었다. 여긴 아직 위다.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살아있는 소리다. 정오 무렵 도현은 노트북을 열어 위성 사진을 보여줬다. 한겨울에도 따뜻하게 남는 지점들이 있었다. 바닥 아래 열이 머무는 자리. 도현이 말했다. 지하 터널일 가능성. 옛 광역 메탈은 하역 선로와 연결됐습니다. 지도에 없는 길이요. 그는 자료를 꺼냈다. 야간에 드나드는 화물밴 번호들입니다. 대포차 같습니다. 다들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미정은 명단을 내려보다가 한 번호 앞에서 멈췄다. 9285. 이 숫자를 어딘가에서 봤다. 준호가 빨래 집게에 적어 놀던 숫자. 생일을 거꾸로 맞춘 장난. 도현이 물었다. 의미가 있습니까? 그녀가 말했다. 집게, 빨래, 마당. 그때의 햇빛. 그는 메모에 적었다. 피해자 가족의 연상 단서. 삶의 잔해로 방향을 잡는 중. 준호는 다시 훅 하고 숨을 들이켰다. 귀에 알 수 없는 소리를 걸었다. 둥, 둥, 둥 12번 멈춤 다시 6번. 도현이 눈을 감고 샜다. 박동수와 다릅니다. 타이밍이 일정합니다. 컨베이어 벨트 모터일 수 있어요. 교대 신호로 쓰는 패턴. 오늘 밤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계세요. 맞다면 바로 신고를 올리겠습니다. 그가 나가자 병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미정은 창틀에 팔꿈치를 괴고 섰다. 바깥은 한낮인데도 회색이었다. 창문 아래 응급차가 지나갔다. 준호가 낮게 말했다. 나 어둠에서 일했어. 어둠이 사람을 먹어. 난 그 안에서 먹히지 않으려고 몸을 더 검게 만들었어. 미정은 그의 손을 감쌌다. 내가 선택해서 검어진 게 아니야. 검은 건 내 탓이 아니야. 그는 고개를 저었다. 그래도 손이 기억해. 뜨거운 쇠를 붙잡던 밤을. 오후 진료가 끝날 즈음 사회복지사와 법률지원 변호사가 들렀다. 불법 노역 피해자 지원 제도를 설명했다. 치료비, 임시주거, 심리상담, 신분 회복. 미정은 서류를 받아들었다. 10년의 밤을 덮을 수 있을까? 그녀는 서명했다. 도장은 망설임 끝에 꽉 눌러 찍었다. 저녁 병실 불이 낮춰졌다. 복도에서 누군가가 달렸다가 멈췄다.
차트의 금속 고리가 딸깍거렸다. 준호가 몸을 움찔했다. 미정은 그의 귀를 감싸고 속삭였다. 괜찮아. 여긴 위야. 위는 냄새가 달라. 불냄새 대신 밤 냄새가 나. 그는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셨다. 고개가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그때 문틈으로 문자가 들어왔다. 도현이었다. 11시. 옛 부지 외곽. 차량 없음. 열감지 미세 변화. 이어서 두 번째 메시지. 환풍구 아래 흑분. 규격 외나사. 급히 고친 흔적. 미정은 답장을 쓰다 멈췄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준호의 손등을 어루만졌다. 갈라진 손등에 하얀 선이 새로 생겼다. 피 대신 물이 스며 올라오는 것 같았다. 밤 10시 반 준호가 잠결에 중얼거렸다. 위에는 소리 있어. 아래에는 그림자만 있어. 위에는 이름 있어. 아래에는 번호만 있어. 그는 손가락으로 공중에 숫자를 썼다. 4, 12, 6. 미정은 그 숫자를 따라 썼다. 도현에게 전송했다. 잠시 후 답장이 왔다. 4번 터널 12m 구간 6시 방향.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다. 커튼이 흔들렸다. 미정은 그 흔들림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등을 세웠다. 기다림은 오늘도 길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기다리는 사람이 돌아와 있었다. 그 사실 하나가 밤의 길이를 바꿨다. 11시가 넘어 도현의 마지막 메시지가 도착했다. 환풍구 아래 손바닥 크기의 검은 손자국. 굳은 듯 번들. 세 손가락 끝에 깊은 파임. 미정은 눈을 감았다. 자전거 체인 흉터의 아이가 떠올랐다. 손끝으로 잡고 밀고 버티던 아이. 짧게 답장을 보냈다. 거기서 우리를 향해 올라오고 있었네요. 초침이 둔하게 돌았다. 준호의 호흡이 잔잔해졌다. 미정은 그의 이마를 다시 닦았다. 물수건은 또다시 검어졌다. 그러나 이번엔 가벼웠다. 검은색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의미가 바뀌는 것 같았다. 더러움에서 증거로, 절망에서 증언으로. 아이의 몸이 말하는 동안 어머니의 마음도 새로운 언어를 배웠다. 새벽 등불 같은 시간이 창턱에 내려앉았다. 미정은 속으로 말했다. 내일 우리는 아래로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아래를 열게 만들 것이다. 문은 밖에서 열릴 때도 있다. 문을 여는 이름은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내가 부른다. 준호야. 오늘도 살아있어줘. 내일은 우리가 너 대신 어둠을 밟겠다. 밤 공기가 눅눅했다. 미정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일어섰다. 준호는 잠들어 있었다. 그녀는 문을 조심히 닫았다. 정문에는 남도현이 서 있었다. 준비되셨습니까?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둘은 낡은 승용차에 올랐다. 광역 메탈 옛 부지는 공단 끝에 있었다. 환풍구는 낮게 바람을 토했다. 도현이 자석 막대를 꺼냈다. 잠금이 급히 바뀌었습니다. 사다리를 세우고 덮개가 열렸다. 안쪽 공기는 낮은 열을 품고 있었다. 금속과 기름의 냄새가 엉겨붙었다. 도현은 센서를 켰다. 아래에 모터가 돈다. 사람 발소리도 섞여 있다. 그녀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우리가 찾는 것이 여기에 있었다. 둘은 좁은 수직 통로를 내려갔다. 발판은 녹슬어 있었다. 아래로 갈수록 울림이 커졌다. 벽면에는 검은 얼룩이 줄지어 있었다. 미정은 그 자국에 손을 올렸다. 거칠고 따뜻했다. 누군가 최근에 지나갔다. 바닥에 닿자 어두운 복도가 이어졌다. 천장은 낮고 전선이 축 늘어졌다. 무릉덩이가 발을 적셨다. 멀리서 둔타금이 울렸다. 둥, 둥, 둥. 12번 멈춤 6번. 준호가 말했던 그 패턴이었다.
도현은 카메라를 켰다. 충분합니다. 코너를 돌자 철문이 나타났다. 문틈으로 빛이 새었다. 사람 목소리가 흘렀다. 반장, 교대 끝났습니다. 오늘은 위에서 검사 나온다더군요. 다른 목소리가 낮게 말했다. 조용히 해. 배달차만 통과시키면 된다. 계획대로 갑시다. 철문 옆 점검구에서 나사를 푸는데 발자국이 가까워졌다. 누군가가 철문을 벌컥 열었다. 작업복 남자가 담배를 문 채 나왔다. 그는 한눈에 노려봤다. 도현은 지갑을 펼쳤다. 산업안전 점검입니다. 남자의 얼굴이 굳었다. 오늘은 끝났습니다. 서류 받았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들었다. 도현이 손목을 잡아 꺾었다. 무전기가 바닥에 떨어졌다. 남자가 욕설을 뱉었다. 미정은 그 틈에 점검구로 몸을 밀어 넣었다. 그녀는 배관 밑으로 기어갔다. 뜨거운 증기가 피부를 스쳤다. 반대편으로 나오자 또 다른 통로가 열렸다. 멀리서 절단기 소리가 들렸다. 불꽃이 번쩍였다. 눌린 신음이 붙었다. 미정은 달렸다. 발이 미끄러졌다. 기름이 바닥에 퍼졌다. 그때 누군가가 팔을 잡아 끌었다. 좁은 사무실이었다. 책상 위에 두꺼운 장부가 놓여 있었다. 남자는 말끔한 셔츠를 입고 있었다. 넌 누구야? 아들을 찾는 엄마입니다. 남자가 비웃었다. 여긴 아래다. 내려온 사람은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그녀는 장부를 낚아챘다. 남자가 달려들었다. 서랍이 열리며 봉투가 쏟아졌다. 봉투마다 번호가 적혀 있었다. 4, 12, 6. 그녀의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이어졌다. 남자가 외쳤다. 내놔. 그건 계약서다. 그녀는 봉투를 품에 넣었다. 이름 대신 번호가 달려 있었다. 문 밖 소란이 커졌다. 도현이 뛰어들어왔다. 그는 남자를 벽으로 밀쳤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위로 순찰차가 오고 있습니다. 남자가 웃었다. 위의 문은 하나지만 아래의 문은 많다. 그는 페달을 밟았다. 경보가 울렸다. 바닥이 떨렸다. 셔터가 하나둘 내려왔다. 도현이 외쳤다. 오른쪽 통로로. 미정은 봉투를 쥐고 달렸다. 뒤에서 남자가 쫓아왔다. 불이 꺼졌다. 어둠이 덮쳤다. 도현이 랜턴을 비췄다. 빛이 길을 그렸다. 미정의 어깨가 벽에 부딪혔다. 그녀는 외쳤다. 준호야. 우리는 내려왔다. 답해라. 멀리서 두드림이 들렸다. 둥, 둥. 2번. 잠시 멈추고 또 한 번. 사람이 있다. 구조 신호다. 철제 케이지 문이 앞을 막았다. 자물쇠는 새 것이었다. 도현이 절단기를 꺼냈다. 불꽃이 튀었다. 자물쇠가 울었다. 뒤에서 쇠파이프 그림자가 다가왔다. 미정은 몸을 돌았다. 봉투로 남자의 얼굴을 후려쳤다. 서류가 날렸다. 경광등이 잠시 꺼졌다. 찰나에 자물쇠가 떨어졌다. 문이 열렸다. 안쪽에서 세 사람이 팔을 올렸다. 한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불 끄지 마세요. 어둠이 더 무섭습니다. 그때 스피커가 켜졌다. 낮고 건조한 목소리가 울렸다. 지금부터 환기 정지. 온도 상승. 작업구역 폐쇄.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웃었다. 위의 사람들은 계산을 하고 아래의 사람들은 숨을 모은다. 오늘은 숫자가 모자라다. 몇 명은 남아야겠다. 도현이 소리쳤다. 경찰이 곧 도착한다. 문을 열어라. 목소리는 태연했다. 오기 전에 끝내면 그만이다. 바닥에서 열기가 솟았다. 미정은 사람들을 이끌었다.
손목에는 흙분이 깊게 배었다. 눈은 빛에 약했다. 그녀는 안대를 씌웠다. 셔터가 마지막으로 내려오기 시작했다. 쇠의 어금니가 맞물리는 소리가 났다. 도현이 이를 악물었다. 잡아야 한다. 문을. 멀리서 사이렌이 터졌다. 위에 문이 흔들렸다. 경찰이다. 멈춰. 문을 열어. 남자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이어서 낮은 쉿소리가 흘렀다. 조건을 바꾸지. 내가 가진 봉투. 그걸 놓고 가. 미정은 봉투를 움켜쥐었다. 도현이 고개를 저었다. 그건 증거다. 놓치면 다시 못 잡는다. 미정은 낮게 말했다. 살아있는 사람이 먼저다. 종이는 기다리지만 사람은 기다리지 않는다. 그녀는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케이지 문을 더 벌렸다. 스피커가 웃었다. 거래는 성사다. 셔터가 멈췄다. 바닥에 열기는 남았다. 도현이 미정을 끌어당겼다. 지금 나가야 한다. 위가 열렸다. 미정은 뒤를 돌아봤다. 어둠의 복도가 길게 늘어졌다. 끝에서 낮은 울음이 났다. 그녀는 순간 멈췄다. 한 사람은 두고 가. 남자가 속삭였다. 선택해. 위로 올라갈 이름을 하나 지워라. 도현이 손을 꽉 쥐었다. 흔들리면 안 된다. 경찰이 들어오면 모두 나간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손수건을 꺼내 쥐었다. 얼룩이 손바닥을 물들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조용히 말했다. 이름은 지우지 않는다. 문은 우리가 연다. 그녀는 뛰었다. 셔터 틈으로 팔을 넣어 들어 올렸다. 모두가 함께 들었다. 문틈이 한 뼘 떠올랐다. 그때 어둠 속에서 한 손이 튀어나왔다. 검고 갈라진 손이었다. 그 손이 문틈을 받쳤다. 둔탁한 힘이 더해졌다. 셔터가 더 올라갔다. 밤바람이 밀려들었다. 미정은 숨을 몰아쉬었다. 이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길은 열렸다. 위로 가는 길이. 셔터가 비명을 삼키듯 멈췄다. 찬 공기가 틈을 타 밀려왔다. 미정은 팔꿈치에 온 힘을 실었다. 도현과 작업복 남자 셋이 한꺼번에 밀어 올렸다. 금속 이빨이 덜덜 떨리며 위로 물렸다. 틈이 사람 하나 지날 만큼 벌어지자 갇혀있던 세 사람이 먼저 기어나왔다. 눈이 빛을 두려워해 바닥만 보았다. 미정은 안대를 씌우고 손을 잡아 끌었다. 밖은 위다. 지금은 위로 가는 길이다. 스피커가 쉰 숨을 토했다. 멈춰. 거래는 끝났다. 더는 내주지 않는다. 그 목소리는 얼굴을 숨긴 채 숨겨진 방에서 상황을 굴렸다. 도현이 무전으로 외쳤다. 외곽 확보 완료. 즉시 진입. 상부의 응답이 겹쳤다. 특수대가 계단을 내린다. 그때 바닥이 한번 꺼졌다. 열풍이 통로를 때렸다. 어둠이 끝발락을 했다. 케이지 안에서 마지막 아이가 흔들렸다. 13살쯤 되어 보였다. 손목에 번호 테이프가 붙어 있었다. 612. 아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입술로만 숫자를 되뇌었다. 6. 하나. 둘. 작업 순서. 미정의 뇌리에 준호의 중얼거림이 겹쳤다. 위에는 이름, 아래에는 번호. 그녀는 테이프를 뜯어 주머니에 넣었다. 오늘 이 번호는 끝났다. 아이야, 너는 이름으로 올라간다. 철문 반대편에서 발이 달려왔다. 쇠파이프가 번쩍였다. 도현이 어깨로 받아냈다. 충격이 뼈를 울렸다. 남자가 다시 휘둘렀다. 미정이 아이를 감싸고 웅크렸다. 그 순간 낡은 헤드라이트 불빛이 통로를 채웠다. 경찰대원의 방패가 쇳소리를 깨고 밀려 들어왔다. 정지. 손을 들어라.
스피커가 낮게 갈랐다. 위에 놈들 숫자를 모른다. 미정이 소리쳤다. 사람을 번호로 부른 건 너다. 스피커가 웃었다. 엄마는 제일 감정이 비싸다. 그래서 제일 오래 쓴다. 분노가 터졌다. 방패가 전진했고 파이프가 부러졌다. 남자의 손이 뒤로 꺾였다. 수갑이 채워졌다. 특수대가 차례로 케이지를 열었다. 숨소리들이 한목으로 합쳐졌다. 미정은 아이들을 한 줄로 세웠다. 발을 천천히, 눈은 감고, 손은 앞으로. 열이 아직 남아있다. 아이들이 하나둘 계단을 올랐다. 스피커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위로 간다고 위가 아니다. 올라간 자가 내려보낼 빚이 있다. 도현이 무전을 껐다. 전원 확보. 구조 완료. 지상으로 나오자 새벽비가 그치고 있었다. 구조차 천막에서 따뜻한 수증기가 올랐다. 아이들은 담요를 뒤집어 썼다. 한 아이가 컵라면을 붙들었다. 미정은 물을 나눴다. 검은 손이 투명한 물을 잡았다. 오늘의 얼룩은 증언이었다. 도현은 노트북을 펼쳐 장부 사진과 번호 테이프를 대조했다. 번호는 날짜와 공정, 교대, 운송이었다. 저놈들은 인간을 달력에 붙였다. 현장 담당자 진술 확보. 윗선은 따로 있다. 무전이 울렸다. 흰 승합차가 외곽에서 고속 탈출. 번호는 가짜. 전파 차단선 통과. 도현이 결심을 굳혔다. 병원으로 먼저 가세요. 어머니는 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위를 쫓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발걸음은 천막 앞에서 멈췄다. 아이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아주 작은 손가락들이 소리 없는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나요? 미정은 대답 대신 목을 감싸 안았다. 위로. 그리고 다시 이름으로. 내일부터는 숫자를 버리고 자기소개를 한다. 너희는 오늘을 졸업한다. 그때 구급대원이 뛰어왔다. 보호자분, 환자분이 깼습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미정은 심장이 앞으로 끌려나가는 느낌을 받았다. 병원 복도에 불빛이 이어졌다. 문을 여니 준호가 반쯤 일어나 있었다. 엄마. 그는 손을 더듬어 미정을 찾았다. 미정은 그 손을 잡았다. 돌아왔구나. 정말 위로 왔구나. 준호는 숨을 골랐다. 말문이 열리자 단어들이 쏟아졌다. 통, 연기, 벨트, 그리고 이름이 아닌 숫자들. 그는 마지막에 조용히 덧붙였다. 아래에 아직 남았다. 사흘에 한 번 깊은 곳으로 싣는다. 그 길은 물이다. 배가 낮게 온다. 사람을 짐처럼 싣는다. 미정의 등이 서늘해졌다. 물길, 강, 항구. 도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말했다. 물을 봉한다. 작은 침묵이 지나갔다. 준호가 미정의 손등을 쓸었다. 피부가 조금 벗겨졌지만 온기는 살아있었다. 미정은 물었다. 너는 어디에서 제일 아팠니? 준호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무도 이름을 묻지 않던 곳. 거긴 시간이 없다. 숫자만 있고 끝나면 다시 처음이다. 엄마, 나 이제 이름만 부를래.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나는 내 이름을 더 크게 부르마. 세상이 들을 만큼 크게. 창밖에 새벽이 흐렸다. 병실 스피커에서 뉴스가 흘렀다. 불법 지하노동장 급습, 다수 구조. 외곽 탈주 차량 추적 중. 관계자 수배. 미정은 눈을 감고 들었다. 숫자가 뉴스로 바뀌는 소리.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오늘은 병실을 옮깁니다. 외부 출입을 통제하겠습니다. 신변 보호를 신청하세요. 어머니도 검사 받으셔야 합니다. 미정은 웃었다.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의사는 고개를 저었다. 기다림도 병이 됩니다.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만큼은 위의 말에 순순히 따르기로 했다. 문이 닫히기 전 도현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하구 새벽 운송선 확인. 빈 적재함. 선착장 창고 출입 기록 조작. 특정 인물 포착. 윗선이 있다. 이름을 가진 윗선. 미정은 답장을 보냈다. 우리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제 위의 이름을 아래로 끌어내릴 차례입니다. 사진 하나를 보냈다. 아이의 손목에서 떼어낸 테이프. 숫자가 퇴색했다. 이름 자리는 선명했다. 저녁이 되자 비가 다시 왔다. 그러나 빗소리는 더 이상 지하의 소리가 아니었다. 병실 창문을 두드리는 살아있는 소리였다. 미정은 침대 곁에 앉아 아들의 호흡을 세었다. 둥, 둥, 둥. 오늘의 박동은 어제와 달랐다. 어둠의 규칙이 아니라 사람의 리듬이었다. 밤 그녀는 속으로 썼다. 올라가는 사람들. 숫자를 버리고 이름으로 걷는 사람들. 내일 우리는 항구로 간다. 물길을 거꾸로 올라가 문을 열고 윗선을 끌어내려 이름을 되찾는다. 그리고 끝나면 단순한 일을 하겠다. 밥을 먹고 창문을 열고 불을 끈다. 위에서 자는 법을 다시 배운다. 오늘 밤 우리는 위다. 천천히. 새벽 공기는 소금 냄새가 배어 있었다. 비는 잦아들었고 선창의 물은 잿빛이었다. 미정은 비옷을 여미고 방파제 끝을 바라보았다. 거기에는 녹슨 철문이 바다를 향해 반쯤 열려 있었다. 도현이 손전등을 흔들며 신호를 보냈다. 배가 들어온다. 하얀 승합차가 창고 뒤로 미끄러졌다.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다. 젖지 않은 양복, 닳지 않은 구두, 전화기를 붙든 손짓. 도현이 경찰증을 내밀었다. 산업안전 점검입니다. 남자가 눈썹을 치켜 세웠다. 이런 시간에 무슨 점검이요? 남자는 창고 문을 열었다. 철제렉 위에는 파손된 기계 부품이 쌓여 있었다. 미정은 밑창으로 바닥을 눌렀다. 얇은 물막이 밀려나며 검은 점들이 떠올랐다. 연마분이었다. 도현이 말했다. 물길이 여기서 끊지 않습니다.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갑자기 사이렌이 울렸다. 골목으로 밴 2대가 들어왔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울렸다. 출입을 통제한다. 모두 손을 들어. 도현이 귓속말을 던졌다. 시간을 벌고 기록을 꺼냅시다. 천장 패널이 들리며 사다리가 내려왔다. 젊은 작업복 남자가 얼굴만 내밀었다. 여긴 위가 아닙니다. 위로 가려면 올라가세요. 미정은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다리를 올랐다. 통로는 길게 이어졌다. 금속이 울렸다. 끝에는 작은 컨테이너 방이 있었다. 벽에 운송일지와 교대표가 붙어 있었다. 모두 숫자였다. 한 켠에 얇은 파일이 있었다. 손글씨로 쓰인 이름들이었다. 막히면 물로. 이동 때마다 한 명이 지워졌다. 미정의 손이 떨렸다. 컨테이너 문이 벌컥 열렸다. 점잖은 양복 남자가 들어섰다. 내가 누구지? 미정은 눈을 들었다. 숫자를 사람에게 붙인 죄의 이름. 남자가 비웃었다. 마음값을 돈으로 세는 것은 오래된 일이다. 그녀가 말했다. 사람을 돈으로 지우는 건 너의 신종이다. 그는 어깨를 으쓱였다. 아래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다. 도현과 팀원들이 밴을 묶었다. 목소리가 위로 날아왔다. 지금 나와. 위는 목격자를 보호하지만 아래는 목격자를 판다. 남자는 손목시계를 터치했다. 비상등이 꺼졌다. 컨테이너 벽이 밀리며 숨은 문이 열렸다. 사선으로 떨어지는 계단. 남자가 앞장섰다. 따라와. 도현이 무전을 올렸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미정은 한 번 물러섰다가 다시 앞으로 나갔다. 어둠의 주인을 봐야 한다. 계단 아래는 물창고였다. 반쯤 찬 물이 파이프 사이를 스쳤다. 바닥에는 큰 플라스틱 통이 줄지어 있었다. 숫자 라벨, 냉각수로 위장된 운송통. 남자가 뚜껑을 열었다. 비닐 안에서 공기 방울이 터졌다. 여기는 배의 폐다. 벽에 달린 모니터가 켜졌다. 창고 외부가 잡혔다. 배 내 문이 열리고 청년들의 어깨가 보였다. 모두 안대를 썼다. 목에는 얇은 테이프. 오늘도 숫자가 태어나고 있었다. 미정의 입술이 굳었다. 남자가 말했다. 너의 아들은 운이 좋았다. 위에서 누군가가 불을 켰다. 대부분은 아래에서 꺼진다. 그녀가 물었다. 이름은 무엇이냐? 그는 말했다. 장혜범. 장부의 주인이니 장혜범이다. 그는 웃었다. 복수와 증거와 아이들 중 하나를 고르라 했다. 미정은 대답했다. 나는 선택하지 않는다. 이름을 불러 셋을 모두 끌어올린다. 그때 신호탄이 터졌다. 연기가 통로를 채웠다. 경보가 울렸다. 배 내 운전자가 급출발했다. 그러나 차단 볼라드가 솟았다. 앞범퍼가 구겨졌다. 문이 열렸다. 어두운 그림자 하나가 미정을 잡아 끌었다. 작업복 남자였다. 612의 앞번호였다. 오늘 그는 숫자를 벗었다. 그는 비밀 계단을 잠갔다. 남자가 달려들었다. 미정은 파일을 껴안은 채 몸을 돌렸다. 사투는 짧았다. 남자의 손에서 칼이 번뜩였다. 도현이 뛰어들며 팔목을 쳤다. 칼이 떨어졌다. 금속 소리가 물에 젖었다. 남자가 리모컨을 눌렀다. 배수 펌프가 역회전했다. 물이 거꾸로 밀려 들어왔다. 물이 차오르면 기록은 무력해진다. 남자가 웃었다. 도현이 밸브를 열었다. 반대편 파이프에서 바닷물이 폭발하듯 뿜어졌다. 시야가 하얗게 변했다. 발목까지 물이 찼다. 경보가 울부짖었다. 작업복 남자가 외쳤다. 여기 임시 차수막. 그는 플라스틱 보드를 꺼냈다. 도현과 함께 출구를 막았다. 물길이 방향을 틀었다. 남자는 달아났다. 위쪽 통로로 기어오르며 소리쳤다. 바다는 내 편이다. 숫자는 물 위에 떠 있다. 그때 방패 소리가 계단을 두드렸다. 특수대가 내려왔다. 정지. 손을 들어. 장혜범은 잠깐 멈칫하더니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거품만 남았다. 도현이 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시야는 흐렸다. 펌프 소음이 귀를 때렸다. 그는 이를 악물었다. 상층 모니터에 장부가 떴다. 미정은 젖은 파일을 비닐에 넣었다. 잉크는 번졌지만 이름은 남았다. 그녀는 읽었다. 고은택, 신명수, 미아. 하나씩 불렀다. 위에 청년들의 어깨가 조금씩 펴졌다. 도현이 손을 내밀었다. 올라가요. 지금은 이름을 살릴 시간입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컨테이너 방을 마지막으로 둘러보았다. 숫자 라벨이 어둠에 젖어 있었다. 그녀는 말했다. 너희는 오늘 숫자를 졸업한다. 사람의 입은 물보다 오래 남는다. 그들이 통로를 빠져나오자 새벽빛이 항구 위로 번졌다. 경적이 울렸다. 특수대는 밴의 문을 열고 아이들을 밖으로 이끌었다. 안대가 벗겨지자 이름이 났다. 나는 민수입니다. 나는 지연입니다. 목소리마다 파도가 생겼다. 도현이 보고를 올렸다. 현장 확보. 용의자 도주. 수면 수색 중. 장부 확보. 미정은 뒤돌아보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담요를 덮어주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위에서 자는 법을 배우자. 휴대폰이 떨렸다. 병원에서 문자였다. 준호가 깨어나 당신을 찾습니다. 미정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걷히며 푸른 틈이 열렸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은 이름들이 물에서 걸어 나온 날이다. 내일은 법정에서 걸어 나올 차례다. 언젠가 밤 냄새만 남을 날이 온다. 항구의 바람이 소금을 털어냈다. 미정은 젖은 손을 비볐다. 손바닥에 검은 얼룩이 엷어졌다. 나는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아들에게 돌아간다. 물길의 문이 멀리서 닫혔다. 그러나 길은 이미 열려 있었다. 파도가 부서지고 새벽은 조금 더 밝아졌다. 오늘의 물길은 내일의 증언으로 남는다. 참. 오전 햇빛이 병실 유리창을 찍고 튕겼다. 준호는 곧게 앉아 있었다. 팔에는 새로운 붕대가 감겼고 피부의 검은 얼룩 사이로 살빛이 조금 드러났다. 미정은 물컵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오늘은 내 이름으로 가자. 숫자가 아니라 이름으로. 남도현이 팀과 함께 찾아왔다. 검찰과 기자단 동행 요청이 공식화되었다고 했다. 장부 사본, 손목 테이프, 항구 컨테이너의 영상, 그리고 구조된 아이들의 진술이 맞물려 있었다. 도현은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 오후 특별수사 브리핑이 열린다. 당신과 준호의 동의가 필요하다. 준호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난 도망만 치고 싶었다. 이름을 잃은 동안엔 더 그랬다. 그러나 어제 아이들이 올라오는 걸 보고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숨어버리면 아래는 계속 열린다. 난 내 이름을 말하겠다. 미정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럼 나도 내 이름으로 서겠다. 브리핑룸은 뜨거운 조명과 카메라 소리로 가득했다.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준호의 어깨가 움찔했지만 그는 시선을 떨구지 않았다. 도현이 먼저 개요를 설명했다. 광역메탈 옛 부지에서 운영된 불법 지하노동장의 구조경과 수거된 장부의 내용, 항구 물류 라인의 위장 방식, 실종자 패턴의 일치. 스크린에 612가 크게 떴다. 도현은 말했다. 아래의 세 개는 사람을 번호로 부른다. 위의 세 개는 오늘부터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마이크가 준호에게 넘어왔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다. 나는 이준호다. 18배 실종되었고 숫자 304로 불렸다. 처음엔 벨트 소리가 무서웠다. 나중엔 침묵이 더 무서웠다. 이름을 잊을까봐 매일 밤 내 이름을 속삭였다. 구조된 날 어떤 어머니가 어둠을 들어 올렸다. 그 어머니가 내 위였다. 그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아래에는 아직 남아있다. 물길로 옮기던 밤 더 깊은 창고의 문을 봤다. 오늘 이후 그 문을 찾아 닫아달라. 기자석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물었다. 윗선 장애범과의 관련은? 도현이 답했다. 배수 펌프 조작, 운송일지 수정, 컨테이너 특수키 사용, 모두 동일한 지문과 통화 내역으로 묶였다. 도주는 확인되었고 해상 탈출 가능성에 대비해 출국 금지 및 수배가 발부되었다. 질문이 이어졌다. 책임을 묻는 기준은 무엇인가? 도현은 말했다. 사람을 번호로 부른 순간이 책임의 시작이다. 브리핑이 끝나갈 무렵 미정이 마이크를 들었다. 목소리는 떨리되 끝은 단단했다. 나는 피해자의 엄마다. 나는 10년 동안 행방불명이라는 말 속에 살았다. 숫자 하나가 사라지면 남는 가족도 함께 지워진다. 오늘 그 지우개를 버려달라. 이름을 쓰는 법을 다시 가르쳐달라. 누구의 아이든 이름으로 불러달라. 박수가 조심스레 일었다. 어떤 카메라맨은 눈을 훔쳤다. 그때 휴대폰이 떨렸다. 비상 알림이었다. 하구 수색 중 수면 아래 감시망을 벗어나는 열신호 포착. 소형 RIB가 파도로 숨는다. 목적지는 미상.
도현은 즉시 나가려 했지만 준호가 팔을 붙잡았다. 급해 나는 안다. 프로펠러의 결 소리의 텀이 다르다. 그는 메트로놈처럼 테이블을 두드렸다. 뚱, 뚱, 멈춤, 뚱, 그 리듬.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안 레이더와 음파 탐지를 묶어 간격을 추적하자. 그 사이 장혜범의 변호인단이 성명을 냈다. 모든 것은 하청업자의 일탈이며 의뢰인은 알지 못했다. 장부는 날조, 테이프는 자작, 영상은 조작. 싸구려 반박이지만 누군가는 믿을 것이다. 미정의 혈압이 치솟았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분노가 이름을 가리면 다시 번호의 말이 된다. 오늘은 울지 않는다. 오후 늦게 시민대책위가 병원 로비에 모였다. 실종자의 부모들, 노동단체, 변호사들, 봉사자들. 손에는 파란 리본과 이름표가 들려 있었다. 모두가 각자의 이름을 적고 서로에게 읽어주었다. 아이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를 때 로비의 공기가 조금 덜 무거워졌다. 누군가 말했다. 이름이 법이 되게 합시다. 이름으로 조서 쓰게 합시다. 이름으로 배상하게 합시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은 느리다. 그러나 이름이 먼저 가면 법은 따라온다. 해가 기울 무렵 병실 창밖으로 사이렌이 길게 흘렀다. 도현이 전화를 받았다. 하구 동측 하얀 RIB 고립. 승선자 2명, 검은 방수 가방 4개. 그중 하나에 컨테이너 특수키와 위조 여권 다수. 하얀 RIB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 장혜범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에게 닿는 길이었다. 도현이 병실로 돌아와 말했다. 내일 압수수색이 확대된다. 물류본사, 외주 회계, 손목 테이프 납품처, 그리고 보험사까지. 돈의 길이 사람의 길을 가렸다. 이제 돈의 길을 물로 밀어내겠다.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내일 나도 간다. 내 이름으로. 밤이 깊어졌다. 복도와 엘리베이터 사이 그림자가 한 번 더 스쳤다. 미정은 낯선 구두 소리를 들었다. 문틈으로 봉투 하나가 미끄러졌다. 편지에는 한 줄만 적혀 있었다. 이름을 버리면 다시 위로 살아남는다. 서명은 없었다. 그러나 잉크 냄새가 항구의 기름 냄새와 같았다. 미정은 편지를 찢었다. 쓰레기통에 떨어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다. 준호가 말했다. 엄마, 나는 내 이름을 버리지 않겠다. 누가 강요해도 내 이름은 내 것이다. 그러니 엄마도 내일 울면 안 돼. 우는 순간 그들이 원하는 장면이 된다. 미정은 웃었다. 울음 대신 말로 싸우마. 말 대신 증거로 싸우마. 증거 대신 사람으로 싸우마. 오늘 받은 모든 명단과 사진을 내일 법원에 내겠다. 새벽이 다가올 때 도현의 메시지가 다시 왔다. 장혜범 내륙으로 회피. 산악도로 방향. 검문소 회피 시도. 도로 위에 새벽 안개가 눌렸다. 도현은 출동하며 마지막 문장을 보냈다. 오늘 밤 이름이 그를 잡을 것이다. 미정은 창문을 열었다. 창 너머로 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낮게 중얼거렸다. 이준호. 오늘을 버텨줘서 고맙다. 내일은 내 이름으로 문을 연다. 병실 불을 끄자 어둠은 더 이상 아래의 어둠이 아니었다. 창문은 위에 공기를 들였다. 미정은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다. 심장이 천천히 내려앉았다. 이름이 맥이 되는 밤이었다. 밤은 짧다. 새벽 4시 산악도로 위에 안개가 눌렸다. 도현의 차량이 커브를 돌 때마다 라디오가 거칠게 갈렸다. 미정은 병원 보호자 조끼 위에 얇은 코트를 걸치고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준호는 창가에 기대 잠시 눈을 감았다. 오늘은 내가 도망자가 아니다. 이름으로 선다. 전방 검문소에 불빛이 번쩍였다. 순찰차가 손짓을 보냈다. 도현이 창문을 내렸다.
RIB 동승자 중 한 명이 진술했습니다. 산길로 틀어 송전탑 및 임도 쪽으로. 장애범일 가능성이 높다. 도현이 짧게 대답하고 엑셀을 밟았다. 임도 초입에서 흰 밴이 목을 꺾고 서 있었다. 번호판은 가짜였고 머플러는 아직 뜨거웠다. 문짝 안쪽에 비상용 칼이 비스듬히 꽂혀 있었다. 조수석 매트 밑에서 특수키가 또 나왔다. 미정이 속삭였다. 도망의 길에도 습관이 있다. 같은 도구, 같은 습관. 사람은 결국 자기가 만든 길로 돌아온다. 안개 사이로 무전음이 비쳤다. 좌표가 흘렀다. 철문, 수로, 배수로, 벙커. 도현은 팀을 둘로 쪼갰다. 반은 임도, 반은 하천. 미정과 준호는 도현과 함께 수로를 택했다. 바닥에 물이 검게 번들거렸다. 콘크리트 벽에 낡은 표지가 붙어 있었다. 농업용 저수지 배수. 도현이 그 아래를 두드리자 속이 텅 빈 소리가 났다. 철문 손잡이에는 기름때가 굳어 있었다. 잠금핀을 뽑는 순간 안쪽에서 휘발유 냄새가 몰려왔다. 함정이다. 미정이 외쳤다. 문을 열면 불이 온다. 도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반대로 하자. 그는 소화기를 통로 깊숙이 뿜고 펌프 전원을 역전시켰다. 물길이 거꾸로 빨려 들어가며 기름막을 밀어냈다. 그때 어둠 속에서 쇳덩이가 튀었다. 스파크. 불꽃. 미정이 젖은 담요를 휘둘렀다. 불은 곧 먹혔다. 준호가 벽을 두드렸다. 둥. 둥. 멈춤. 둥. 리듬 끝에서 틈이 울렸다. 철문 뒤 또 다른 문. 사람 키 높이의 슬라이드 패널. 바닥 레일에 물비늘이 겹쳐 있었다. 도현이 렌치를 꽂아 힘껏 당겼다. 패널이 비명을 내며 올라갔다. 안쪽은 좁고 깊은 터널. 천장에 환풍구가 띄엄띄엄 뚫려 있었다. 공기가 길을 잃은 소리를 냈다. 터널 끝에서 그림자가 번쩍였다. 장애범이었다. 젖은 양복, 손엔 원격 리모컨. 이름으로 쫓아와도 문은 숫자가 연다. 너희는 위에서 법을 부른다. 나는 아래에서 규칙을 바꾼다. 등 뒤 격자가 닫히며 통로가 절반으로 좁아졌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다. 장애범이 눈을 가늘게 떴다. 숫자 304. 살아있었군. 내가 증언하면 아이들은 나를 잊는다. 너 하나의 이름으로 많은 숫자가 사라진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내 이름은 하나지만 오늘은 우리가 많다. 그는 주머니에서 테이프 조각을 꺼냈다. 612. 그는 바닥에 눌러붙였다. 오늘은 이 숫자가 문을 연다. 도현이 신호를 보냈다. 스파이더봇 투입. 드론이 낮게 울었다. 열감지 화면에 붉은 점이 3개 찍혔다. 장애범 그리고 양쪽 벽면의 열원. 기폭장치였다. 이 통로를 버리며 시간을 벌 생각이야. 그때 미정이 외투를 벗었다. 젖은 파일 봉투가 나왔다. 그녀는 파일을 찢어 환풍구 아래에 하나씩 붙여나갔다. 고은택, 신명수, 미아. 붙일 때마다 이름을 불렀다. 이름이 터널을 채웠다. 숫자의 규칙이 흔들렸다. 장애범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그는 버튼을 또 눌렀다. 바닥 레일이 떨렸다. 폭발의 전주. 드론이 급강하에 케이블을 물어뜯었다. 기폭 신호가 절단되었다. 도현이 몸을 던져 리모컨을 걷어찼다. 장애범이 벽에 어깨를 부딪혔다. 그는 재빨랐다. 케이블을 잡아 천장 환풍구로 몸을 끌어올렸다. 스패너가 튕겨 떨어졌다. 미정이 소리쳤다. 잡아. 장애범이 빠져나갈 때 준호가 발목을 붙잡았다. 발 뒤꿈치가 그의 팔을 찍었다. 피가 번졌다. 준호는 놓지 않았다. 나는 숫자가 아니야. 놓지 않겠다.
위에서 또 다른 손이 내려왔다. 작업복의 굵은 손. 항구의 청년이었다. 그는 쇠창살을 감고 준호의 손목을 덮었다. 같이. 우리는 둘이 아니다. 셋이다. 위에서 방패가 내려왔고 아래에서 손전등 빛이 모였다. 여러 손이 하나의 발목을 당겼다. 끊어질 듯 팽팽한 순간 케이블이 비명과 함께 끊어졌다. 장혜범의 몸이 아래로 추락했다. 그는 리모컨을 다시 잡으려 했다. 그러나 도현의 발이 먼저였다. 수갑이 채워졌다. 장혜범은 헛웃음을 흘렸다. 사람의 박수는 금방 잦아든다. 너희는 오늘 이기고 내일 잊는다. 그러면 숫자는 다시 태어난다. 미정은 숨을 골랐다. 잊게 만들지 않겠다. 오늘 붙인 이름들을 내일 법정 벽에 붙이겠다. 벽이 지워질 때마다 새로 쓰겠다. 너의 숫자가 돌아오지 못하게 이름을 계속 부르겠다. 장혜범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돌렸다. 바깥으로 나오자 안개가 옅어졌다. 사이렌이 가까워졌다. 특수대가 통로를 봉인하고 증거품을 봉투에 넣었다. 준호의 팔에 응급붕대가 감겼다. 그는 조용히 웃었다. 엄마, 이름이 이겼다. 미정은 대답했다. 아직 반이다. 남은 절반은 법이다. 도현이 카메라를 켰다. 시민대책위의 전 시민 낭독이 동시에 시작되었다. 광장, 학교, 공장, 시장, 지하철.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을 읽는 소리가 흘렀다. 스피커가 떨렸다. 장혜범은 고개를 들었다. 소리가 산을 넘었다. 방송 차량의 마이크가 삐걱이며 볼륨을 올렸다. 유모차를 미는 손도 출근길의 구두도 멈췄다. 모두 섰다. 이름을 부르는 소리는 울타리를 넘어 골짜기로 흘렀다. 마을개 짖는 소리도 멎었다. 도현이 말했다. 피의자 이송. 검찰 직행. 증거는 공개 기록으로 전환. 미정은 마지막으로 터널을 돌아봤다. 환풍구 아래에 젖은 종이들이 펄럭였다. 고은택. 신명수. 미아. 글씨마다 물자국이 테두리를 만들었다. 그러나 번지지 않았다. 이름은 견뎠다. 그녀는 속삭였다. 오늘의 이름, 내일의 법. 그리고 모레의 일상. 차 문이 닫혔다. 엔진이 낮게 울었다. 준호가 유리창에 이마를 댔다. 멀어지는 살림과 거치는 안개. 그는 낮게 말했다. 아래에서 위로 오는 길은 길지 않았다. 긴 건 위에서 서로를 부르는 시간이다. 미정이 그의 어깨를 감쌌다. 우리는 그 시간을 길게 만들 것이다. 이름으로. 호송차가 선두에 섰다. 뒤를 시민버스가 따랐다. 버스 안에서 누군가가 다시 이름을 읽었다. 한 줄, 또 한 줄. 도현이 미소를 지었다. 새벽은 완전히 열렸고 길은 위로 이어졌다. 법원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였다. 파란 리본이 흔들렸다. 카메라가 번쩍였지만 그녀의 시선은 돌계단에 멈췄다. 오늘은 이름이 더 무거웠다. 장혜범은 호송차에서 내려 회색 벽 사이로 사라졌다. 변호인단은 무죄와 하청, 일탈을 읊었다. 도현은 증거 목록을 올렸다. 항구의 키, 지문, 수로의 리모컨, 젖은 장부, 손목 테이프. 이름마다 진술이 달리 겹쳐졌다. 고은택, 신명수, 미아. 스피커가 낭독할 때 바람이 방향을 바꿨다. 법정 안 방청석은 숨을 참았다. 첫 증인으로 준호가 섰다. 그는 마이크를 낮추고 또렷이 말했다. 나는 이준호다. 18배 사라져 10년 동안 번호 304로 불렸다. 오늘 나는 이름으로 말한다. 벨트의 속도, 펌프의 간격, 기름 냄새의 층을 기억한다. 그리고 어둠에서 들은 이름을 기억한다. 그는 테이프 조각을 꺼냈다. 숫자를 떼면 이름이 남는다. 오늘은 남은 것을 붙인다.
다음 증인석에 구조된 청년이 서자 방청석 여기저기서 훌쩍임이 났다. 그는 짧게 말했다. 저는 더 이상 612의 앞번호가 아닙니다. 제 이름은 민수입니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누가 묻는다면 이제 제 이름을 먼저 말하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고 서기는 펜을 바삐 움직였다. 미정의 차례가 왔다. 그녀는 단상에서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그러나 멀리 닿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종 통보서를 껴안고 잠들던 밤을 기억합니다. 관공서 창구의 번호표를 붙잡고 울던 낮을 기억합니다. 오늘 그 번호표를 놓습니다. 내게 남은 건 아들의 이름 그리고 서로의 이름입니다. 일탈이 아니라 규칙을 끝내려 합니다. 규칙을 만든 자는 이름으로 책임지세요. 점심 무렵 판사가 구속 사유를 고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공범과의 통화 내역, 창고 영상 조작 시도. 장혜범은 옅은 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금방 잊는다. 법정 밖의 바람은 한 번 더 방향을 바꿨다. 광장 스피커가 켜지고 시민 대책위의 낭독이 이어졌다. 오늘의 이름, 내일의 법. 모두가 따라 읽었다. 박동 같은 낭독이었다. 선고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도현은 기다리지 않았다. 본사의 회계 서버가 압수되고 보험사의 손해사정 보고가 열렸다. 숫자가 길을 잃었다. 돈의 흐름이 역류하며 아래로 보내진 전표들이 위로 떠올랐다. 하청 뒤에 본사의 이름이 있었다. 더 위에는 금융의 이름이 있었다. 이름은 위로 갈수록 더 길었다. 그러나 길다고 무겁진 않았다. 그 무게는 오늘 줄었다. 해질 무렵 광장에는 밤 냄새가 났다. 봉사대가 큰 솥에서 국을 떠주었다. 미정은 서랍에서 꺼낸 작은 수저를 준호에게 건넸다. 10년 전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수저였다. 그는 웃었다. 무늬가 여전하네. 밥알이 입안에서 부서질 때 숫자의 쇳가루가 아니라 쌀의 향이 났다. 밤 임시 추모벽 앞에서 사람들이 멈춰 섰다. 젖은 장부에서 살려낸 이름들이 손글씨로 붙었다. 고은택, 신명수, 미아. 이름마다 작은 촛불이 놓였다. 준호가 촛불 하나를 들고 벽에 붙였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내일은 더 많은 이름을 찾아서 붙일 거야. 이름이 다 붙으면 벽을 내리자. 그날이 오면 우리 모두 집으로 가자. 하늘에서 늦은 비가 흩어졌다. 시민들은 비닐을 씌우고 촛불을 지켰다. 도현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내일 2차 영장, 모레 구속영장 실질심사, 다음 주 첫 공판 준비기일. 일정은 촘촘하다. 미정은 대답했다. 좋아요. 촘촘하게, 그러나 오래가지 않게. 사람의 시간으로 끝내요. 그때 법원 계단 아래에서 노인이 올라왔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 가슴에는 작은 명찰. 그는 벽 앞에서 한동안 서 있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여기 제 아내 이름을 추가해도 될까요? 잊히는 게 제일 무서웠어요.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은 조심스레 펜을 잡았다. 잊히지 않는 글씨가 한 줄 더 생겼다. 밤이 더 깊어지자 광장은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각자의 집으로 흩어졌다. 미정과 준호는 빈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바람이 촛불을 낮추었지만 끄지는 못했다. 도현이 마지막 보고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는 벤치 겨드랑이에 맥주 2캔을 끼워 놓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또 이름으로. 귀가 길 차창에 빗물이 흘렀다. 신호등 빨간 불이 비쳤다가 사라졌다. 준호가 눈을 감고 말했다. 엄마, 난 오늘 처음으로 숫자가 생각나지 않았어. 이름만 떠올랐어. 미정이 대답했다. 잘했다. 그게 우리가 지키려 했던 전부다. 숫자를 지우자는 게 아니라 이름을 먼저 쓰게 해달라는 것.
내일도 모레도. 집문을 열자 먼지 냄새 대신 비 냄새가 스며들었다. 미정은 창문을 활짝 열고 시계를 맞췄다. 똑, 똑. 소리가 방에 퍼졌다. 준호는 욕실 불을 켰다. 검은 얼룩 사이로 새 살빛이 조금 더 드러났다. 그는 거울을 보고 중얼거렸다. 이준호. 오늘도 들린다. 내 목소리로. 불을 끄기 전 미정은 노트를 펼쳤다. 첫 줄에 적었다. 이름으로 하루를 마쳤다. 둘째 줄에 적었다. 내일 아침 항구의 물길을 다시 점검한다. 셋째 줄에 적었다. 아이들의 학교 배정 민원 접수. 넷째 줄에 적었다. 저녁에 밥 짓고 창문 열기. 마지막 줄에 적었다. 잘 자라 이름들아. 잠이 내려앉았다. 어둠은 더 이상 아래의 통로가 아니었다. 창은 위로 열려 있었다. 바람이 커튼을 흔들었다. 멀리서 광장의 잔불이 점처럼 빛났다. 미정은 눈을 감으며 속삭였다. 오늘의 문은 닫았다. 내일의 창을 연다. 숫자가 줄을 서도 이름은 먼저 지나간다. 그러면 된다. 새벽 도현의 메시지가 마지막으로 도착했다. 영장 발부. 장혜범 구속. 공범 3명 추가 체포. 계좌 동결 완료. 그리고 한 줄. 이름이 법이 되었습니다. 미정은 미소 지었다. 시계를 한 번 더 맞추고 창문을 조금 더 열었다. 바람이 들어왔다. 위에 공기였다. 위에서 자는 법을 우리는 다시 배웠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나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편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